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네. 이하정 씨. 5월부터 해서 8월 초까지 고생이 일단 많았습니다. 일단 그동안의 성적하고 앞으로의 플랜, 11월 중순까지의 플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성적인데 재무회계 성적부터 분석해 주시죠. 일단 뭐 재무회계 성적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상당히 우수합니다. 상당히 우수합니다. 결론부터 내면은 그냥 A 플러스예요. A 플러스. 네. 그러니까 하정이가 일단은 이 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색할 만큼 아, 잘하고 있다. 네, 잘할 만큼 이번 1차 시험의 성적을 제가 하정이 성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 지금 실력하고 그 성적하고는 매핑이 안 돼.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공부라는 게 이렇게 단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시험 보기 전에 그 계단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험 볼 때는 그 성적이 안 나왔지만 그게 이제 끝나고 뭐 2차 동차 수업부터 시작해서 본인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이미 넘어버린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는 그 하정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관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야. 알아서 잘하고 있다. 알아서 혼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단계를 페이스를 잃지 않고 본인 유지만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재무회계는 거의 그냥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손을 정도로 댈 필요가 지금 잘 없어. 따라오고 네. 있다. 네, 그럼 이제 원가회계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가 세무세무 3회차 중에 1회차 때 저 60점이 바닥이었다. 그런데 2회차, 3회차 가면서 80, 85 이렇게 올라가는데 답안지가 굉장히 좋아져. 굉장히 좋아지더라고. 그리고 3회차 답안지 한 것만큼 2차 시험 올해 본 거 답안지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나와 있어. 그 저 100점 만점에 70점 나왔죠? 저 합격이 합격. 2차 시험 올해 봤으면 합격했어. 올해 2차 시험이 마냥 쉽지는 않았던 것 뭐 같아요. 좀 쉬웠지만 실수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 점수가 실수 없이 저렇게 나왔거든. 시간이 없어서 그 마지막에 못 푸는 그 문제는 아직 2차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못 푸는 게 맞고 나머지는 실수 없이 다 맞췄더라고. 딱히 할 얘기도 없고 얘는 건드리면 안 돼. 그냥 가만히 가면 돼. 너는 그냥 네 하던 대로 가. 나 찾아올 필요도 없고 하던 대로 가면 돼. 찾아갈래요? 자, 세무회계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무회계 2차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해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를 풀어야 된다, 얘를 풀지 말아야 된다, 얘를 먼저 풀어야 된다. 이게 거의 완벽해. 그러니까 이 점수가 지금 뭐 51점이면은 합병 연결 공부 안 했으니까 20점 날라갔고, 근데 이번에 유예생들이라든지 이 동차생들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 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 1번에 물음 1번이니까 무조건 문제 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간 뺏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몇 번씩을 말하고 막 진짜 거짓말 보태서 좀 보태가지고 100번 정도는 말을 했는데, 근데 그거를 하정이 너는 딱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. 그걸 되게 잘하는 거야. 한 파트들은 확실하게 잘하고 문제 푸는 순서도 잘 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스피드는 살짝 좀 부족한 거예요. 왜냐면 이번 같은 시험 문제에서 80%는 최선 풀었어야 되는데, 그러면 연결이랑 합병 20점이었으니까 걔를 빼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었어야 되거든. 사실은 풀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것도 있더라고.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.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동급 최강이다. 동급으로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1차를 봐야 되는 지금 사람들, 내년에 동차를 노리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야.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. 조금만 더 올라가면 스피드도 조금만 하면 붙을 거고,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.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세법학. 자, 세법학은 뭐 세법학도 잘했어요. 2부만 놓고 보면 조특하고 지방세는 아예 안 썼더라고. 그러면 2부 쪽은 얼마나 시간 투자한 거예요? 이분은 사실 시간이 남았지.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희 세무세무 시험 마치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뭘 중점적으로 할까 해서 개소세랑 부가가치세만 그거 노리겠다 해서 그 두 개만 강의 한번 다시 다 보고 그럼 수학이랑 나머지는 지방세는 안 쓰고 시간이 버렸어. 남아가지고 편지도 쓰고 막 그랬잖아. 열심히 하겠다고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 두 개 점수 합쳐보면 꽈락 넘겼어. 28, 14니까 42점이잖아. 그러니까 올해 세법학 2부 꽈락 싸움 하는 거거든. 꽈락 면하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두 개 아예 안 쓰고도 저 점수라는 거는 꽤 잘 본 거고. 근데 부가세 나도 채점 계속 해보지만 28점이면 거의 만점이거든. 정말 잘 썼던 거고 개별 소비세도 마찬가지.
사랑의 점수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리고 일부 쪽도 저 두 개 빼고 법인 수료세가 11점, 10점. 그러면 저것도 꽉 넘겼어, 일부도. 이론 물어보는 거는 다 알차게 잘 쓴 것 같아요. 올해 시험 문항 만약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 잘 봤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이 됐던 것 같아요. 물론 아예 안 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감안하면 그 부분 약간 플러스면 더 안전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약간 이제 뭐 계속 얘기했던 틀 잡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이제 그거는 뭐 약간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, 뭐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요거 이제 비교 한번 하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건데 답안지가 글씨를 떠나서 형식은 좀 더 깔끔하게 잡은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거고, 뭐 나름대로 지적하자면 이건데 그거 떠나서 순간 암기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암기하는 것들 해서 잘 쓰는 것 같아요. 그대로 공부를 계획표대로 이제 계획 세워서 해나가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잘했어요. 예. 그러니까 하정이는 뭔가를 공부를 하면 바로 뭔가를 이렇게 딱 자기 글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. 하정이 장점이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.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으라도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안 건드려. 그건 진짜 큰 장점이야. 나 긍정적인 게 되게 좋더라고.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. 나름대로 받아요, 스트레스를. 제가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딱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 약간 포인트를 있어? 최대한 안 건드리고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번 계획도 좀 그렇게 짜봤어요. 자, 계획표를 짠 거를 얘기해 주세요. 자, 네, 계획표 짠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제 공부 계획과 학습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스터디 약간 플래너 형식으로 제가 보기에 좀 잘 들어왔으면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봤고요. 김은철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운동도 살짝 넣어봤습니다. 하루에 3과목은 넘지 않는 선에서 2개에서 3개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.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 하나가 제가 뭔가를 하나 딱 맞춰서 세워놨는데 그게 만약에 틀리면 그 틀어짐과 뭔가 이게 밀렸다는 생각에 그 진도를 따라잡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럼 심리적 압박을 좀 덜 받고자 월별로 꼭 해야 되는 큰 목표들 설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적어놓고 해놨던 거 파악해서 아침마다 이제 계획을 좀 짜면서 좀 유동적으로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. 8월에는 기본기 한 번 더 보면서 동차 때 제가 버렸던 게 좀 많았어서 못 들은 것들에서 동차 기간에 못 들은 뭐 연결이나 아니면 법인세 같은 거 아까 뒷부분 그런 거 한 번 더 보충을 하고 세법학은 저걸 제가 아예 못했어가지고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회계는 보급회계 때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이제 제가 특히 좀 못하는 약간 재무회계 과목이 있어요. 그래서 자본이나 뭐 법인세 회계, 오류수정 같은 거 위주로 한 번씩 또 돌리면서 할까 내년에 자본 나올 거야. 열심히 할 겁니다. 그럼요. 9월에는 복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 속도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싶고, 그리고 이때까지 미뤄서 못 해놨던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 작성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. 10월에는 어느 정도 복습이 좀 한 번은 돌려받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재정학이랑 행소법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예 들어가기 전에 복습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 기본서를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객관식 약간 하거나 해가지고 유예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는 또 2차 위주로만 한번 돌리고 요거는 그냥 제 포부인데요. 이번에 2차 시험 한번 쳐보니까 2차 시험 직전에 그 짧은 그 기간 안에 뭔가 한 번을 돌려볼 수 있는 그 준비된 상태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유예 과정에 들어가면 4주나 8주에 한번 싹 꼼꼼하게 돌려보고 그다음에 주차를 좀 줄여서 3주, 2주,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사이클을 또 좀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그거 위주로 좀 했다가 뭔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보면서 약간 빠지는 거는 최대한 좀 없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열정 넘치게 포부로 적어놨고요. 해보니까 막판에 확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. 그거를 4주 1회독, 3주 1회독 줄여나가는 거. 저건 유예 때가 아니라 유예 끝나고 나서 그 1차 보고 나서 2차 동차 들어갈 때 저 상태가 되면 그러면 최고. 유예 들어가서 저거 하기는 쉽지 않아. 저렇게까지 너무 목표가 포부가 너무 근데 큰 생각을 저런 걸 했다는 게 거야. 자체가 그건 대단한데 근데 유예 과정 안에서 저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 진짜 시험 끝나고.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실제로 진짜 2차 들어가서 준비할 때 있잖아. 그때는 이제 저렇게만 돼도 그렇게 돼 충분히 되지 않을까. 있으면 되게 아니, 또 좋아. 하정이는 그냥 무조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할 수 있잖아. 확실한 건 대학원생이야. 대학원생이 확실합니다. 행소법이랑
재정학 잘 집어넣는데 사실 지금 재정학, 행정학을 뭐 테스트를 한번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. 재정학하고 선택법 테스트는 유예 시작하기 전에 계획표 짠 거 보고 학생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은 미리 주제를 좀 확정져서 선생님한테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드렸는데 하정이는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.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하는데 오히려 난 반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오히려 좀 숙제를 내고 싶은 게 다른 학생들은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방향이라면 본인은 본인이 한 그 내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일주일 동안 뭐 재무회계면 재무회계 어느 파트를 공부를 했다. 이걸 주 단위로 좀 피드백을 좀 줬으면 해요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몇 주 단위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든가 그런 방법이 하정이한테 보다 더 맞을 것 같아요. 재무회계 쪽. 그럼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반대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알려주면 하정이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오면 알아서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좀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. 오케이. 우리는 맞춤형이야.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에이스 대우를 해줘야 돼. 3개월 동안에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. 맨투맨이란 말이야. 진짜 이제 진짜 각계 전투로 이제 3개월 동안 할 거란 말이지. 그러니까 방법도 굳이 통일시킬 필요가 없고 사람에 맞춰. 만약에 승우랑 같이 말터디 한다 그랬지. 근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데? 근데 나는 그 말하는 스터디도 좋은데 공부량이 좀 됐고 실력이 되니까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 내가 문제 내주고 써보는 연습하고 그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. 진도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테스트 한번 받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테마 끝났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테스트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채점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루틴만 잘 지키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체력 관리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고생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네.